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우리 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질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물어야 될 걸 물는 거예요. 물어야 될 걸 묻는 거예요. 자, 한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김상근 선생님,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야 돼? 교통사고 났어요. 네. 다친 데가 어디냐? 네. 자, 지금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기준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사람이 안 다친 상황인가, 사람이 다친 상황인가, 그 다음에 지금 내 차가 다른 차에 장애가 되고 있는가. 만약 장애가 되고 있다면 지금 사람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빨리 내 차 비켜줘야 돼. 고속도로에서. 그게 1번이야. 근데 우리 사고 나면요, 대부분 막 지금 차들은 막 달려오는데 사고 났는데 그대로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순서를 모르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다른 거 따지면 안 돼요. 차 비켜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연속 추돌리고. 이런 게 바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질문의 핵심인 거예요. 노벨상은 모두 다 이 질문에서 성공한 거예요. 또 하나 사례해 볼게요. 회사에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어요. 자, 사장이 왜 매출이 떨어졌지? 그러면 회사라는 건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 6가지 요소를 다 짚어보는 거야. 알면 금방 해결하지.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케팅 문제라 해서 마케팅에 막 돈을 쏟아부었어. 아니, 조직이 문제라 해서 조직에 쏟아부었어. 안 돼.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바로 리더 자신의 경영력이 문제였어. 그럼 물어야 될 걸 못 물은 거죠. 뭐가 1번 질문이야 이거. 1번이 질문이 풀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습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친숙과정에서 자유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자유질문에 멈춰버릴까 봐. 정말 중요해요. 우리 지금 고 선생님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 지금 그 핵심 그거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핵심 질문을 못하고 결국은 선생님이 다 짚어주는 거야. 몇 년째.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지, 뭐가 중요한 거지라는 걸 찾아내는, 요거를 찾아내는데 제 삶을 바쳤대요. 그거 어떻게 찾지 그거를? 그게 바로 오늘 이제 학습 단계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다 그 부분을 다 풀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지 기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인지 기술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인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자칫 친숙 단계부터 하다가 그냥 친숙 단계에 머물러 있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핵심 질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 배우다가 영어 문법 배우다가 문법을 열심히 배우는데 영어는 안 뚫린 경우 참 많죠. 정말 신기하잖아요. 저도 그 케이스였거든요. 문법 배우다가 영어 안 뚫린 케이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 단계 바로 이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지설계 질문 토론인데 이제 명칭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입니다만은, 자, 먼저 인지설계, 그러니까 학습이에요. 학습. 네, 학습 설계형 질문인데 이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방송사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나 반갑든지. 네, 전 정말 수업의 50%는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수업의 50%는 말을 해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개발시켜주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테스트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정말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말하기 공부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기니까 제가 말로 설명해서 화면만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서양사의 한 부분을 이렇게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팀입니다.
첫 문장 같은 거 행동편서 노트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한 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은 이렇게 이제 모여서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절대 내용을 보고 하지 말아요. 네, 보지 말고 설명해라. 회용사 상당히 30페이지 되는 내용을 안 보고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 3시간을 주고 공부하는 단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말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보면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결국에 이 식민지들까지 설명하다 안 되니까 뭐 칠판을 봐서 설명해 봐서 서로가 이해될 때까지 서로가 생각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이제 다 이어서 하나의 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네요. 이거 진짜 기억하고 책에다가 아무 표시도 없어요. 이 팀은 왜 말을 해야 되니까 암기하고 밑줄 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친구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 보고 설명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액션이 암기가 아니라 짜임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짜임새가 안 보이면 일단 설명을 못 하니까. 가장 기본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걸 꿈의학교 때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하기 방법을 우리 이제 학습 단계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하면 하게 된 것 같아요. 3시간 뒤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시험은 수능 문제 출제자들이 한 겁니다. 무방이 2배 자, 이렇게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단답형은 2배. 예, 여기는 거의 30%, 40%, 전체적으로 한 5, 60%의 성적 향상이 온 거예요. 똑같은 그날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굉장한 거죠. 이거 놀라운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을 하기 위한 초인지가 작동이 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지는 앞에 말과 연결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초인지예요. 즉 내가 하는 액션 외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보는 거죠. 이런 액션이 할 게 별로 없어요. 글쓰기는요, 그냥 글만 쓰는 거예요. 글쓰기보다 실제로 말하기가요, 그 MRI를 찍으면 뇌 혈관이 훨씬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50% 이상 하면요, 그냥 다른 공부 안 해도 뛰어난 사람 돼요. 제가 재미난 인상 깊은 강의 하나 들었었는데, 평화복지대학원에서 리더십만 20년을 강의한 교수님이 정말 진수가 녹아있는 분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리더십이란 우린 다 영향력 나오고 신뢰성 나오고 이럴 줄 알았거든. 그 노장 교수님이 딱 하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거라. 너무 황당한, 그래서 너무 황당하죠. 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거야. 아, 그 말 들은 순간 바로 오자는 느낌이 오잖아요. 참 의미 있었던 얘기인데, 저는 정말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학습 설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도입 단계 생략하겠습니다. 선생님 별로 알아서 다들 하고, 결론 단계 정리하기도 뭐 크게 다들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건 이제 학습 단계죠. 조금 전에 우리가 친숙 단계하고 하브루타를 보면, 하브루타는 어차피 탈무드를 가지고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 탈무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올리온 탈무드를 만들 생각까지 했거든요. 네. 올리온을 만드는 탈무드, 온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정보 중에서 가장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만 따로 모아서 올리온 탈무드를 만들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탈무드를 기가 막힌 책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도움이 안 된다. 학교에서는 실제로 지금 탈무드를 못 쓰잖아. 교과서를 써야 돼. 교과서를 쓰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친숙 단계 하부루트 하고 나면 선생님들 마음속에는 다 이제 궁금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학습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단계로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일단 내 앞에 지금 정보가 있어. 영상이든 글이든 상황이든 세 가지 정보가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정보가 있어.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정보를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한 거를 사람에게 설명해야 돼. 바로 이게 여기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사람이서 얘기를 해가지고 종합해야 돼. 그럼 이제 학습의 목표는 결국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용에서 요구하는 어떤 액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먼저는 이해했으면 이해한 거를 두 사람이서 종합해야 돼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자리가 잡혔어.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1차 학습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요소는 이제 액션 러닝이 될지 아니면은 플립 러닝이 될지 어떤 형태로는 이제 나가는 건 그 다음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 교실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냐면 그날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했는가. 여기까지가 교실에서 하는 일이죠. 저는 사실 그 다음까지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학교 실정이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은 놀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45분 수업할 거 20분에 끝내고 야 우리 25분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적용해서 이걸 가지고 사고를 만들어 볼까? 이걸 가지고 우리 돈을 벌어볼까? 이걸 가지고 우리 역량을 개발해 볼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45분 수업 내용 중에서요. 15분이면 정보 처리 다 해서 기본적인 거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속도만 빠르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솔직히 그 시간에 10분도 안 걸려서 내용 파악 다 끝나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이해를 시켜주고 나머지 25분, 30분을 좀 시간을 빼가지고 정말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다른 나라 얘기고요. 우선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일단은 자, 내용 이해하기에서 크게 핵심 구성 파악, 질문 자료 수집, 내용 설명 준비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이 있으면 글 속의 핵심 구성이 이거는 계속 보면서 그런 갑시다. 그 다음에 설명 토의에서 내용 설명, 내용 질문, 질문 토의, 토의 토론 여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자, 지금 토합니다. 지금 토론 이런 거 없어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바로 질문, 토의, 토론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그날 토론할 게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네. 여기서 이루어지는 순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종합에서 자기 말로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정리가 됐다는 걸 입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만 된다면 포맷에다가 정리한 내용을 기록해 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학습하기 단계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고 선생님 보는 순간 이게 요대로만 된다면 우와 진짜 학습은 너무 잘 될 수 있겠죠. 예, 이것만 된다면 문제는 이제 이걸 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기술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요거 우측 기술이에요. 핵심 주제 파악 기술, 소통 역량 개발 기술. 이게 이제 말하기 기술, 경청하기 기술. 그다음 학생 답변 대응 기술, 학생 답변 정리 기술. 요건 기술적인 부분들이라서 이번 연수에는 못 다뤄요. 그냥 다 뺍니다.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수행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건 이제 알려주고 관심을 갖게 하고 개인이 연구하게 하든지 아니면 뒤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다시 이런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제 여기서 글이 시작됩니다.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냥 제가 읽으면서 갈게요. 아까 했던 이거 했었죠? 소가된 게으름이 이야기는 아까 했었죠? 네. 자, 그럼 이제 아까는 이걸 가지고 질문을 막 이거저거 던졌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학습 단계에서는 이상한 질문 던지면 아니 되옵니다. 네. 괜히 선생님한테 결혼했냐고 묻고 막 이런 거 아닌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근데 그 망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그 망은 그랬으면 그 망이 몰라요. 학생이 진짜로 몰랐어. 여기서 망, 진짜 뭐 그거는 해야죠. 당연히. 네.
많아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질문해야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궁금해서 하는 건데 이제 장난삼아 뭐 던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 또 아까 왜냐면 친숙담지 생각 해놓고 친숙담계를 자꾸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던지면 학습담계에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파악하려면 제일 먼저 자 저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옛날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요. 부모님이 일 나갈 때 놀았어요. 어느 날 총각이 부지런한 처녀를 색시로 맞았어요. 예, 일을 하라고 해서 게으름뱅이는 일하기는 싫어서 색시가 짠 배를 팔아서 그걸로 술 먹으려고 이제 팔러 나갔어요. 근데 웬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망이 놀아도 되는, 놀아도 먹고 마시고 다 해결되는, 이 망만 쓰면 그냥 놀아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망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배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머리다 딱 쓰는 순간 소가 돼버렸고 그 노인이 이 소를 갖다가 시장에 팔았어요. 주인한테 물을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로 살다 보니까 거의 뭐 죽을 듯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물을 먹게 됐고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결국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 지금부터 주제문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주제문을 한번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자기 노트에다가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주제문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문장. 한 문장입니다. 일단 다음에 할 때는 여기 주제문이 안 나오게 했다가 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이거 다 글자가 보이셨어요 뒤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이신 분들 안 보이죠? 예. 그렇죠. 예. 자 쓰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저기 서선생님. 게으름뱅이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혼이 난 후에 열심히 살게 되었다. 열심히 살게 됐다. 예. 게으름뱅이 깨달음. 아, 그건 주제 문장을 써야 됩니다. 예, 문장을. 그럼 이런 거를 질문형 주제라고 그래요. 게으름뱅이 깨달은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 뭐였죠라고 묻게 돼요. 그러면 다시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제형, 질문형 주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말할 때는 질문형을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서술이 있어요. 네, 쓰신 분. 게으름을 부리지 말자. 그거는 주장이라고 그래요. 이 글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주장. 주제문은 이 스토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이걸 읽는 순간 아 그랬구나라고 그냥 이해가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영 선생님. 게으름뱅이는 게으름 때문에 고생을 한 후에야 열심히 살게 되었다. 게으름뱅이는 게으름을 게으름 때문에 고생을 한 후에야 열심히 살게 되었다. 네, 좋습니다. 손흥 선생님. 게으름뱅이는 게으름을 피워 혼이 난 후에야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제가 만들어가는 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글을 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주제를 만드는지 정말 신기해요. 얘들이 이거 보고 정말 신기해서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이 글에서 누구에 대한 글이죠? 그렇죠. 예, 그럼 게으름뱅이입니다. 그게 주어예요. 자, 동사 이제 동사를 먼저 씁니다. 서술어죠. 자, 게으름뱅이는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일하겠어요. 예. 일했다. 동사가 일했답니다. 어떻게 일했냐면 열심히 일했어요. 네, 번호를 붙이면 이게 1이 되고 이게 2가 됩니다. 이것만 활용해도요.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자, 그럼 뭐가 궁금하죠? 지금 여기 나는 먹었다 해서 궁금한 게 무엇이죠? 여기서는 뭐가 궁금해? 시작. 어떻게 열심히 했냐고 왜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는 여기서는 열심히가 어떻게가 돼요. 지금 여기서 상태는 어떻게 했냐? 열심히 일했어요. 네. 자, 어떻게 나왔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왜가 나와야 돼요. 자, 왜 그랬죠? 왜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소로 살다가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예, 이제 죽을 각오를 하다가 이제 사람 됐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다 쓰기 어렵잖아. 이걸 함축해야 돼. 그러면 서로 살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삶을 포기하고 물을 먹어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다 써야 돼. 어떻게 못 쓰잖아. 예, 이럴 때 이걸 함축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혼이 났잖아. 예, 상위 개념이 예, 고생을 했거나 혼이 났단 말이야. 예, 혼이 났다가 사람이 됐죠. 자, 사람이 됐기 때문에 4번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시 사람이 됐어요. 다시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됐어요? 고생하다가, 그죠? 아주 죽을 뻔하다가 아니면 뭐 혼쭐이 나게 고생하다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쩌다가 혼쭐이 나게 고생했어요? 지금 계속 궁금함이 이렇게 나오는 이걸 보고 인지기술이라고 그래. 어쩌다 게으름을 게으름을 피우는 과정에서 노인을 만나고 노인에게서 망을 사가 노인을 만나서 망을 내가 사게 된 게 어떤 이유예요?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쵸? 그러니까 게으름을 더 많이 내가 부리려고 했단 말이야. 피우다가도 뭐 해도 되는데 게으름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예,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우려 게으름을 아예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게으름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자 어떻게 게으름을 더 누려요? 망을 이용해서 그죠? 예, 노인이 파는 망을 이용해서 7 어쩌다가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지금 글이 나오는데 순서가 나오면서 그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씩 채워지죠. 이게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1번 질문이 뭐냐 2번째 질문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훈련이 가장 기반이 되는 질문이에요. 왜? 인간이 세상을 딱 보는 순간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강가에 사람이 빠져있네? 사람이 빠졌다. 어디에? 강 아래, 강물에. 예. 그럼 궁금한 게 뭐겠어, 이제? 왜 빠졌지? 그렇죠. 왜 빠졌지가 궁금해요? 이런 궁금함의 연속선상에서 1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이 나와야 되고 3번이 나와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번호 순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야 주제가 너무 길지 않냐 하는 순간 끝번호부터 지워요. 말 되죠? 좀 문제 없죠? 예. 왜 게으름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도 어떻게 누리려고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있긴 하지만 없어도 지금 이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게으른 배우는 혼쭐이 나게 고생하다가 서로 살면서 혼쭐이 나게 고생하다가 예, 말 되죠? 다시 여기까지 하고 빼고 게으른 배우는 다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는지는 앞에 숨어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은 이제 숨어 있는 더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줄인 것 뿐이죠. 이렇게 순서가 잡혀요. 이게 바로 인지기술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제목으로 바꿔봅시다. 제목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주어를 먼저 쓰고 앞에다가 동사를 바꿔주면 됩니다. 일한, 열심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어 다시. 자, 이러면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거를 다시 좀 함축하거나 줄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게으름뱅이의 황굴탈퇴라든지 아니면 게으름뱅이의 변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써 이런 거는 이제 제목일 때 이거는 질문형 제목이 돼요. 어떻게 변신했는데? 이거는 질문형이 아니죠. 주제형이죠. 듣는 순간 게으름뱅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딱 알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주제형, 이걸 질문형.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느 때 쓰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할 때는 질문형을 줘서 관심을 갖게 하고, 지금 내가 상대방이 바로 이해를 빨리 하기를 바랄 때는 주제형을 줘서 바로 이해하게 해서 하고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짜임새를 만듭니다. 자, 머릿속에 따라오십시오. 자, 게으름뱅이가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엄마가 일할 때도 놀고 있었어. 게으름뱅이를 여기서는 총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총각이라고 그러는데 뒤에는 이제 총각이란 말을 쓰지 못해. 왜? 결혼해버려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총각보다는 청년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럼 다 통일돼. 청년은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나이대만 가지고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저 청년이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청년으로 통일됐습니다. 게으름뱅이의 청년의 게으름을 피우는 청년.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결혼을 하죠. 예, 결혼한 청년. 사건별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나가서 뭐 게으름을 피우려고 시장에 나가서 배를 팔려고 한 청년, 배를 팔려고 하는 청년 하면서 주어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노인을 만나서 망을 산, 노인에게 망을 산 청년. 얘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요. 예, 이 정도 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망을 사가지고 결국 소가 된 청년. 그 다음에 6번은 소가 돼서 죽도록 고생하는 청년. 결국 무를 먹고 사람이 된 청년. 8번 사람이 되어 변화된 청년. 이렇게 정리했다 칩시다. 이 정도는 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 이제 너무 많아. 자, 이걸 다시 분류합니다. 자, 이거를 분류할 때는 마인드맵이 참 편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게으름뱅이 변신이 뭐지? 이건 전체 제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읽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너무 기니까 한 3개, 4개로 줄여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분류 작업이라고 해요. 게으름 피우고 결혼하고 배를 팔려고 하는 단계에서 2단계까지를 이게 소가 된 청년이 있고 소에서 사람이 된 청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잡고, 이때 이제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를 소가 되기 이전의 청년 하면은 요렇게 배를 팔려고 나갔다가, 예, 여기서부터 사건이 소가 된 이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가 되어 버린 청년. 그러면 소가 돼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람이 돼서 다시 사람이 된 청년. 그 이유가 요거니까 이유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3개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다시 이 3개를 가지고 뒤에를 한 번 더 정리하면, 결혼한 청년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혼을 한 청년이라고 합치면 되겠죠. 결혼한 청년 하면 2번이 없어집니다. 배를 팔려고 시장에 간 청년, 그리고 이제 노인에게 망을 산 청년, 그리고 소가 되어를 합쳐버리면 되겠죠. 소가 되어 고생한 청년 하면은 2개로 줄여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할까요? 네. 아니 고현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이시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국어 선생님인데. 고현 선생님 지금 국어 선생님이에요. 저 스토리 짜고 이런 거 잘하시죠. 아니 지금은 이 과정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 아니, 교사님 연습을 많이 하면 연습하면 사실 우리 애들 하는 것처럼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것까지는 어땠어요? 여기는 아까 그 첫 번째 그 이제 먼저 주제를 찾아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항목 그 스토리 이만큼 잘라서 제목 붙이고 제목 붙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도. 여기도 어려웠나요? 네. 네. 아니 그리고 고현 선생님 처음 듣는 네.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쉬운 어떤 사고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렇구나. 처음 이제 분류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선생님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길어요. 길이가? 내용이 저희도 지금 지루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니 이거는 이제 할 때는 여러분 직접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우리는 강사 요원을 입장에서 들어도 이런데 전문가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데 우리는 그 덜 전문가잖아. 예를 들어 연등에 가면 그랬을 때 좀 더 간단한 게 좋겠어요. 일단 예시만 들어줘야 되니까 맛보기로. 이걸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막 같이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모여서 예, 이걸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앞에서 한번 다뤘던 지문이잖아요. 그랬고 이제 여기 다시 한번 하고 또 다시 뒤에 가서 뭐 나오면 이 질문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느낌이 여러분이 직접 모여서 이제 그룹 가지고 막 생각해보고 막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어떨까? 나 이거 직접 해봐야 되나 이거를? 이과가 절반이라는 거 봐. 이과는 이과는요. 근데 정말 선생님은 더 좋아하더라고. 이게 구조화되고 체계화돼서. 아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천천히 내가 연구하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와 있단 말이야. 어거지를 해야 되니까. 아니 진짜요. 저는요. 교수님 아침에 제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이거 아니다. 이 판단하고 교수님하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건 다시 세팅을 다시 하든지 이 훈련을 이 과정을 장학사님하고 상의하셔서 다시 세팅 과정을 겪든지 지금 현장에서는 어거지로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일단 그래도 질문 토론이 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 부집이 그때도 그러잖아요. 설계하는 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작업이 길어지는 게 질문 토론하고 약간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아 지금 이게 학습 단계에서는 좀 서로 토의를 좀 해봅시다. 학습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뭘로 넘어갔죠? 요거예요 이제. 이거 좀 짜집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을 설명해야 돼. 어차피 잘 들어보세요. 내가 2단계를 안 했어요. 2단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배운 거를 내가 익숙하게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미 정리를 할 때 지문을 가지고 소단원 하나 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이 있고 사이사이에 그거를 제목 짓기 정도 그 다음에 그 단락의 어떤 핵심어하고 그 서술어하고 해서 그 주제가 뭔지는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다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설계 방식으로 해야 되냐 교사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설계를 안 하면 이걸 짜임새로 어떻게 기억을 하죠? 설계를 안 해도 머릿속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비문학 들어가면요 진짜 기억 안 나요. 짜임새 없으면 기억 안 나요. 이것을 이제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활동지를 만들어서 그렇군요. 그거는 그렇게 할 거예요. 활동지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끔 유도하면 그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문제가 단어가 앞에 유도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화돼서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짜임새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기억하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조독해라는 걸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짜임새는 그게 구조독해면 그게 짜임새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른데 방법이 좀 다르고
패턴은 여기서는 이제 패턴은 아닌데 이런 단어 때문에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좀 이게 그 뭐랄까 길을 좀 해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내용이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국어과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이 만드는 주제를 만드는 어떤 주어와 서술어를 일단 가지고 기본으로 궁금한 걸 갖고 찾아가. 네. 좀 더 중요한 대로 학생한테 핵심이 막 가요. 예. 그리고 진짜 사용해야겠다. 네. 그거 하나만 사용해서 우리 이한영 선생님 결과를 네, 내요. 근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이게 어떻게 나의 수업에 적용돼야 되는지 약간 그런 어떤 과목의 어떤 다름으로에 따라 호기심 정도가 저는 이렇게 사실 주제 부분에서 높아지기도 하고 저런 부분에 고민을 했으니까 관심 있게 하는데 다른 과목에 저거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해의 핵심 파악이 안 된다잖아요. 핵심 파악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파악이 되게끔 방법을 제시하는 거 측면에서 이건 요약하기이기 때문에 노동조차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거를 어떻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교과서 오늘 지금 1시간 수업하는데 교과서에 지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림이 나오거나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이해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이걸 하되 예를 들면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개념도 그러니까 이제 저가 학교에서 교사들하고 만날 때 했었던 게 가장 심플하게 했었던 게 개념 노트라는 건데 그게 교수님께서 그 스키트 3P 인지노트처럼 보여준 것처럼 개념란이 있고 내용란이 있고 옆에 질문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단원이 나오면 통일신라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쪼개기를 먼저 해놓고 통일신라의 발전 그래서 시작할 때 뭐 누가 큰 공헌을 했다. 그러면 통일신라의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여한 사람 뭐 장보고 뭐 이런 것들을 쓰고 그랬는데 몇 년간 유지하다가 통일신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뭐 망의 다툼으로 그러면 이제 그 쇠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잡아요. 그렇죠.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내용 속에 중요한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독서의 이해, 독서의 의미하고 적고, 네. 독서의 기능하고 적고 이렇게 네. 분석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요거는 이제 이야기 글이기 때문에 이야기 글은 어차피 주제가 필요해요. 이야기 글은 주제 없으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덩어리별로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단락별로 주로 이해를 해요. 단락 단위로 해서 여기는 지금 통일신라의 그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신라의 구조, 이렇게 단락별로 돼 있다고. 그럼 통일신라의 그 배경은 1번 뭐에 대한 때문에 2번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정리하는 거죠. 지금 그거 작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안 하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못 한다. 이게 다음이 설명이잖아요, 여기가. 설명을 안 하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냥 보고 했다가 이해한 것 같지만 사실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번 훈련 과정에서 설명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 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좀 자세하게 짠 거니까 넘어가고요. 네. 이제 질문을 수집하는데 놔두고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설명인데 내가 내용을 설명하면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 학생이 듣고 있다가 빠진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럼 뭐 빠지 저기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서로 질문하면 그러네 하고 다시 또 맞추고 하면서 양자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이제 전체 상이 머릿속에서 안 보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오늘 학습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아까 우리가 질문 앞에서 모아뒀던 거, 앞에서 모아뒀던 질문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다 보니까 토론 정보가 나왔어. 서로 의견이 다른 게. 그럼 같이 토론을 하는 거죠. 예. 이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학습 단계, 두 번째 설명 단계하고 이게 이제 설명 단계 여기가 모두 설명, 질문, 토의, 토론이 다 도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앞에 학습 단계 없이 설명 이걸 이 질문, 토의, 토론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이 현재 인천에서 우리가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냥 맛보기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여기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심화 과정으로 다시 연수를 개설하든지 만약에 제가 그냥 인지 기반 질문 토론 연수에 그동안 제가 이제 질문 토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거 한대, 그럼 가봐야지. 근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건 현장이 우리 문제니까. 왜냐면 4시 이후에 선생님들이 다들 이 마음은 집에 가 있는데 여기서 학교에서 하니까 하는데 저렇게 머리 막 써면서까지 나는 이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요번 저번 사태 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연수가 학으로 연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잠깐만요. 네. 서울시에서 네. 이번 연수를 할 때요. 장기수하고 이번 연수를 할 때 그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그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듣잖아요.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습하는 거야 본인 개인적인 문제지만 수업을 듣고 그것을 개념 노트에다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운해를 활용해서 이미지화해서 마인드맵까지 하고 말로 설명하기까지 한 것들을 서울시내 학교에서 거의 90여 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거를 해서 아이들 그 성취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고 짜임새를 짜서 구조화시킨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제 안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같은 건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약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그럼 학습 단계라는 말을 이번에 넣으면 안 돼. 근데 학습 단계 질문이니까 저 과정을 하고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인천 구청이나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그거를 들어가니까 질문 토론 연수가 아니라 맵핑이나 아니면 그냥 뭐 주제 파악이나 국어 시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생각에는 이건 말해도 되나? 제 생각에는 지금 앞에 소가된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아까 의뢰를 짜셨잖아요. 회계를 하신 거는 교사들이 본인의 과목에 있어서는 늘 그걸 강의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 했던 것을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형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하겠지.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터칭을 하면 질문 토론 연수에서 약간 비껴나가는 느낌들이 대신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학습적인 이런 질문 정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질문하느냐, 부재냐, 오류냐 이런 것들로 포커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하이퀄리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교수님 아니 이제 하이퀄리티는 맞는데 이제 현실적인 이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필요 중심으로 접근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끌려와 있거든요.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용을 설계하는 이 핵심 파악을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강의하셨지 않냐. 그리고 스킵하고 그런데 이 중에서 질문을 어떻게 뽑아내고 이 질문을 뽑아서 그럼 내가 토론이나 토의로 어떻게 이어갈 거냐. 제가 한번도 아까 말씀드릴 때 45분이면 35분은 수업하고 아니면 30분 수업하고 나머지는 질문이든 뭐를 줘서 토의 토론을 시켜라 그랬는데 그 질문을 못 뽑아내요 선생님들이 잘.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재나 부족이나 그런 내용을 찾는 연습을 좀 하게 되면 지금껏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대로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더 알고 싶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고민해본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니까 그 고민이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저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 소중하다는데 그 고민을 해보지 않거나 그러지 않은 선생님들은
큰 주제에 의해서 질문 토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진아 선생님이 어떤 의견에 저는 좀 공감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것도 왜냐면 선생님들이 네. 저렇게 부족이다 부재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우리 학부타를 하시는데도 아까 제가 자유질문 분류하는 것만 들으셔도 굉장히 와닿는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민한 선생님들도 진도를 이렇게 많이 나간 적이 없어요, 교수님. 저기 선생님들이 자기 거 이외에는 뭘 수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행정업무부터 시작해서 업무들이 사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소화돼서 끌려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인지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계속 번호를 들어가면서 짚어 나가신 건데 이걸 현장에서 저렇게 맵핑으로 하면 정말로 이거 무슨 전문가 내가 저 정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이걸 랩핑은 안 쓸 거예요. 맵핑을 파워포인트로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PPT로 이걸 지금 이렇게 오셔서 그런데 PPT로 지금 단어가 이 순서별로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 프로세스마다 질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뒷단계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PPT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 뭐 그런 이전과 소가된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이렇게 PPT로 탁탁 튀어나오면 표지석을 어렵게 느끼신다고 좀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바로 네. 이분하고 앞에 계신 선생님은 전문가예요. 퍼실리테이팅 하시고 지금 독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는 선생님들은 생각조차도 안 했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바보가 아니라요. 신청하신 거기는 신청하신 분들 신청인데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해요. 강압을 한다니까? 근데 선생님 10시간 되잖아요. 10시간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힘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전문적 학습교육제 있잖아요. 우리 15시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 그래서 10억이 내려와서 각 교육청에 지금 뿌려주셨더라고. 네. 그럼 이건 써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하는데 나는 토의 토론만 받은 줄 알았어. 아침 친구가 통화할 텐데 세 파트로 지금 받은 거야. 맞아요. 세 파트를 받은 게 그 중에 이것이 한 파트야. 그래서 지금 아까 장 박사님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북부교육청은 2학교밖에 신청 안 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찢어서 더 신청하게 하라. 지금 상황이. 그냥 누가 어디냐면 우리가 했던 10시간이잖아요. 거기서 그 역할이 크다고 그랬더라고요. 저번에 한 역할이 커서 안 했는데. 시간은 10시간이어도 선생님 초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감당하는 건 되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든지 내가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미 하고 있던 것을 마치 이렇게 이런 공식이 있다고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시간을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저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에는 그런데 선생님들 자체가 질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하고 똑같이 진행해야 돼요. 네. 교사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교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지만이 본인이 경험한 걸 그나마 학생에게 일부를 풀어요. 다 푸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 구조화가 없을 때 부족과 부재를 어떻게 찾아요. 찾아요. 잘 찾아요. 그러면 잘 찾아요. 이거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부재라고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맞아요. 자기들이 찾아요. 아까 그 거꾸로 하는 것도 대답을 하면 그게 돼.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과에서 말씀드리죠. 우리 물리학 생물책에 저런 게 그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나오고 그림 크게 나오고. 지금은 글이 한 100에서 글이 20%밖에 안 들어가요. 저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하던 사람이 와서 저걸 막 하는 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와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애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게 어쨌든 교과서 자체가 이미지라든지 그 구성을 그렇게 해놨어요. 네, 이미 70%는 그림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로 설명해야 돼요. 이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자유질문하고 우리가 말하는 패턴 부족이나 그쪽 질문하고 요소형 질문 들어가면 그런 질문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격도 높은 게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몰라가는 거 떼는 제가 저런 거 빼는 한 가지 거.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체험 3일간 했잖아요. 네. 그 좀 어렵기는 했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청소년 뭐 발달 그 유인물 나눠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부재 부족 오류 관련 질문을 찾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근데 질문이 길어서 어려웠는데 질문 찾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질문만 찾아도. 내가 배우는 교과서에서 내가 이 부재 질문을 찾을 수 있어? 근데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쉬운 거를 주시고 질문 찾는 훈련을. 그리고 이 질문이 어디에 속하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그 전체적인 질문을 이제 상황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가 집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잖아요. 아니면 어차피 저는 수능원님은 좀 수준이 높아요. 알려주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인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좀 쉬운 지문을 제시를 해서 핵심 문장 핵심 주제 찾는 것을 일단 활동지로 내서 선생님들한테 찾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핵심 요약하는 정리만 해주면 시간이 그렇게 한 30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요약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분석까지 가니까 어려운 거지. 요 핵심 요약 그 순서 정하면서 핵심 요약하는 것까지 근데 만약에 짧은 질문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짧은 질문을 제가 한 문장, 긴 문장 우리가 망각하는 거 있잖아요. 책의 위치, 이런 거 요거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가지고 그 방법 제시하고 거기서 주제 찾고 몇 번 연습하게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이런 게 인지기술이구나 이런 게 그거 하는 거고 설계하는 그 거구나. 주제에서 질문을 또 찾아내죠. 그러니까 그거 어때요? 그 정도. 요즘 교과서 질문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조금만 그리고 짜. 저희 이제 속마음을 다시 드러내자면 그거를 국가적으로 저는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오후에 4시간까지 하는 강의가 없어요 학교에서. 맞아요. 저희들이 3시간 강의 전문자가 하잖아요. 그것도 미치려고.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포합니다. 2시간만 하세요. 3시간이지만 2시간만 하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4시간을 지금 준비하는데 분명히 저는 내가 가면 저는 2시간밖에 못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나 되게 기분 나. 우리 강사들이 가면 분명히 2시간 하고 말라고 할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그것도 전달해줬어요. 그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우리가 먼저 딱 하고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그 대상들을 우리가 왜 교사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아. 이건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거를 타겟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자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 교사가 30명이에요. 30명인데 이 중에 10%가 잘해. 이거를 수용할 수 있어. 나머지가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교육을 다른 교육으로 확산이 안 돼요. 더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이번에 북부교육청 사태가 왜 난 거냐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다 나빴느냐? 아니에요. 일침의 팀은 좋았어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일침의 팀은 좋았는데 안 좋은 그 선생님들이 금방 소문을 내니까 그 북부교육청이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저는 교수님, 제가 우리 그 질문하는 거 아까 저번에 저희한테 보내줬던 동영상 있잖아요. 그걸 제가 교사 한 사람한테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 거는 되게 체계적인 것 같지만 수업 장면 때문에 안 지루했던 거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거? 보내주신 그 강의가 유튜브에서 보라고 한 거? 네. 어렵다고. 뭐 IOP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방법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한다니까요, 교수님. 아무튼 알았고요. 일단 뭐 여기서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제 최종 정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나가서 해야 될 거니까 이제 제가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니까 안 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가면 그럼 학습하기라는 개념이 이걸 없애야 되고 없애고 그냥 학습 단계에서는 그냥 지문에서 학습 단계 질문하기 그렇죠. 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문 보고 거기서 우리 그 핵심 질문 뽑는 요거 요 형식의 질문을 찾아가면 이거는 이제 핵심 질문이거든. 아까 뭐 자유 질문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진짜 핵심 질문이니까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 멈추고 그 뒤에 이제 가시면 뭐 나는 이거를 그냥 서비스로 개발한 건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이게 주력이 되네. 제가 교수님 저희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현장에서는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수님이 이제 앞에 부분 빼놓고 뒤에 후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소가된 게으름뱅이 한번 질문 부제 부족 부제
토의 이야기? 아니요. 질문 나오는 거. 질문을 해요. 질문을 막 한 거가 여러분이 한 게 바로 부족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한 게 오류 질문이에요. 거꾸로 가요. 간 다음에 이 중에서 네가 토의하고 싶거나 토론하고 싶은 거 있니? 그래서 여기 보면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아니 안 행복해. 우리 엄마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안 행복해. 저기에선 토론이 나왔고요. 저 위에서 뭐였냐면 소가된 게으름뱅이는 왜 열심히 일했을까? 그 질문은 토의였어요. 뒤로 잠깐만 넘겨보시겠어요, 교수님? 그래서 주제가 이거는 토의야. 소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왜 열심히 일했을까요는 토의야. 그 아까 만든 질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퀘스천으로 물으면 토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니다, 주다. 토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학습형에서 학습에 있는 정보를 보고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서 토의를 할 건지 토론을 할 건지 주제를 뽑아서 활동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 일단 뭐 전체 의견이 그러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해서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다 빼고 그냥 지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아까 말한 6단계 요걸 가지고 핵심 질문을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짓는 걸로. 그러면 이제 학습하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지문 보고 읽고 거기서 질문을 찾아내는 것까지. 근데 저는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을 설계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다가 향후에 우리 심화과정이나 올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뭐 안내만? 너무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 질문 토론에 안 맞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학습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고 오케이. 싶은 그럼 원고 안 고쳐도 되겠다. 아유, 힘들어. 심화과정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부평했던 것을 10분의 1로 줄였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또 10분의 1로 줄이네요. 아무튼 인지 기반이 왜 다른 거하고 다른 게 뭐냐 차별화가 근데 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를 분류하고 패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다는 아닌데 근데 지금 자유질문도 패턴 연습을 좀 하죠. 지금 여기 학습 질문에서도 부족이다 분류다 패턴으로 가죠. 지금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좀 이따 보여주실 건데 요소형에서도 요소 패턴형으로 해서 가는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학습 설계형 질문은요. 학습 제목을 좀 바꾸고 설계 빼고 그냥 학습형 질문 토론할게요. 네, 학습형 질문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기서 정리하고 토의 토론은 이거는 저기 안 해도 되겠죠? 아까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토의에 대한 것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가운데 토의 토론 연구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이제 저게 토의냐 이렇게 또 묻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토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의는 이렇게 합니다. 토의는 주제가 주어지면 일단 1번 자료를 수집한다. 2번 자료를 분류한다. 세 번째 자료의 분류는요. 분류하고 체계하고 달라요. 분류는 5개를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때 분류할 때는 꼭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없는 분류는 아까 같은 답변이 나와요. 뭐부터 해야 될지 그냥 나도 모르게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류한다. 그 다음에 기준을 가지고 분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계화한다. 네. 체계화를 하게 되면 정보가 30개 나오는데 체계하면 누락이 보여요. 체계를 해놓고 3개, 하위 3개 하면 여기는 없고 여기 머리가 듬성듬성하죠. 이 누락이 보인다고. 왜냐하면 분류 체계하는 중복을 제거한 거거든요. 중복 딱 제거하고 나면 전부 이제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어. 이 누락이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문제라고 해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래가 없어. 이만큼이. 그럼 이 아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말은 자 마우스까지는 나왔는데 다른 거는 다 컴퓨터 하드 디스크예요. 하드 디스크는 다시 모터하고 뭐 쭉쭉 나왔는데 여기는 마우스만 딱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누락이라고 해요. 여기는 뎁스가 2단계가 더 내려가 있어. 여기만 촉촉해. 그럼 요거를 다시 분해를 해서 여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이게 없는 거였다. 이 아래가.
그러면 이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없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분석 단계라고. 그래서 분석 단계가 뎁스가 이제 조화가 돼. 1뎁스에도 5뎁스까지 나오고 2뎁스도 5뎁스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5뎁스까지 나오면 전부 이제 조화가 맞춰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우스를 만들 수도 있고 문명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토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토의는 전문적으로 말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누락을 찾아내서 그거를 채운 다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토의예요. 굉장히 높은 고도의 기술이죠. 근데 학교에서는 거의 쓰는 게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의견들 나오면 정리 별로 안 해요. 예, 정리 별로 안 하고 나왔구나라고 이제 끝내는 게 일반적인데 분류까지만 들어간다 해도 상당히 놀라워요. 지난번에 분류 딱 쓰니까 우리 김진자 소장님도 놀라잖아요. 우와 저거 너무 좋다. 예, 그러니까 분류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분류 다음에 누락에서 분석은 아예 생각 못해요. 예, 그런 정도의 이제 토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론 과정은 어디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가서 물어보면 그냥 아는 척이라도 해놔야 돼요. 예, 토론은 어디까지만 얘기하시면 되냐면 논쟁, 이슈가 되는 논쟁 주장이 있고 그러면 이 이슈 주제에 대해서 갑을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갑이 먼저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럼 을은 근거에 대해서 공박을 해야 돼요. 근거를 공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과 근거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는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할 게 내가 공박 받았잖아. 논박을 받은 내 근거를 다시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말한 근거가 또 있잖아. 자기 주장과 근거. 그 근거를 논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다 멈추고 하나를 잊어버리거나 뭐 이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막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쩔 때냐면 이 사람이 공격한 그 반박이 이 사람이 논박을 해 나갈 때 이걸 가지고 계속 다음 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막 돌아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리 단계가 있어요. 정리 단계. 어떻게 정리하냐면 어떤 토론이든 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정오 판단.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꼭 있어요. 하나는. 두 번째는 기준 판단이 있어요. 기준 판단은 하나는 컵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칫솔바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해봤더니 얘는 음료수를 기준으로 한 거고 얘는 이 컵의 어떤 그 꼽아놓은 용도를 기준으로 한 다른 용도를. 그러니까 뒤로 가서 이제 이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추상 같은 경우는 한참 얘기를 해야 알거든. 이 해놓고 보니까 너는 이 물컵 용도로 있고 너는 그 물건을 꼽는 기능으로 했구나라고 기준을 바꾸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류를 말해가지고 상위 개념을 만들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손등과 손안을 서로 얘기를 했다가 이건 손이네. 한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둘 다 손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일가견이 만나서 손을 만든 거죠. 네, 이거를 토론의 결과인 세 가지라고 그래요. 네, 세 가지가 결국 매듭이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든지 토론은 이 셋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류에 대한 상위 개념. 그러니까 동류항으로 둘이가 말했는데 상위 개념으로 이 둘이 묶어졌어. 상위 개념으로. 사과하고 배하고 막 싸우다가 이건 과일로 하니까 하나로 묶여진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묶여진다는 거. 그럼 이제 계속해서 공격, 방어하다가 공격, 방어 계속 하나 가지고 논의하다가 셋 중에 하나로 묶여져야 돼. 예, 이게 쉽지 않죠. 어떤 경우는 고집피워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사회자가 잠시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토의 토론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어차피 우리가 이 타이틀이 토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토론과 토의에 대한 정의를 PT로 해드릴까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아니 원래는 토의 토론에 이런 내용을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지금 혹시 질문 나오면 그렇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질문 나오면 매핑에 있어요. 매핑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매핑에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토론하기에서 들어가면 예, 이렇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아예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루진 않아요. 이게. 여기 보면 상호간 합의 도출해서 세 가지 양식이 나오죠. 이렇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고요. 자, 오늘 그럼 이제 그 방향이 잡혔습니다. 학습 단계는 일단 정보 학습은 하지 않고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뽑는 6가지 기준만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토익 토론 다 같이 해버려가지고 다시 5분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